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지금 작년 억제재배 때 정식했던 이 고추나무를 올 지금 2020년도 돼가지고 뽑아내거나 갈아엎지 않고 밑둥을 쳐서 절지를 해가지고 하는 절지재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새순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고추대를 치기 전후로 방제를 2번을 해줬고요. 또 한 번 또 추가로 절지를 타고 이 고랑에 고추나무를 눕히고 나서 또 방제를 또 한 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아직 방제는 아니고요. 새순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수분도 공급도 해주고 또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같이 토양 살충과 관련된 유기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뭐 그런 작업도 좀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현재 절지를 다 하고 나서 가지 유인줄은 싹 빼내고요. 이렇게 절지된 나무들은 잔사는 밖으로 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고랑으로 싹 넣어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모든 고랑에 싹 넣어줬는데 이렇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 고랑 가운데에다가 넣어줘도 어차피 양쪽 두둑에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고랑씩 띄고 줘도 괜찮하겠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줘야 이렇게 약줄도 있고 작업을 다닐 때 고랑고랑 다닐 때 좀 수월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고랑고랑에 다 고추 잔사가 있어 가지고 통로를 이동할 때도 불편했고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사를 넣어주면은 뭐 올해는 여기다 넣고 내년에는 또 이쪽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로 이게 고추 절지 재배가 들어가면 이 잔사만 넣어주고 또 액비로만 운영해 나가기는 사실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잔사가 유기질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또 이렇게 보면은 유박 비료를 펼쳐줬습니다. 이게 아주까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유기농 자재로 등록된 그 유박을 구입을 해가지고 고랑에 한 고랑당 한 포씩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 관주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유박도 수분이 젖으면서 같이 그 성분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미는데 좀 용이해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면 이파리가 나고 그러면서 영양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시작할 때, 뿌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시작할 때 충분히 준비가 된 영양분들을 이렇게 흡수해 나는데 또 그 또한 또 용이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또 줄 수는 없어서 고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마찬가지인데 물을 한없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때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들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토착미생물 배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기포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테두리까지 꽉 지금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배양이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제 했다가 제가 또 직장 관련해 가지고 관주를 해줬어야 되는, 살포를 해줬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 위에다가 바로 다시 재배양한 상태입니다. 재배양을 해도 액비랑을 같이 넣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양을 하면 이렇게 또 깔끔하게 나오고요. 액비랑을 또 가득 넣어놓고 그 상태 또 재배양을 하면 또 시커멓게 우러나오게 또 액비가 이렇게 미생물이 배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항상 18도 15도 밑으로 떨어지면 미생물의 활동이 엄청나게 둔화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배양도 잘 안 되고 증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온도기로 20도에서 25도 사이로 맞춰 놓으면은 이제 배양하기 적정한 온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통 안의 온도는 27도가 됐습니다. 지금 밖으로 빼니까 눈금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 지금 통 안에 온도는 27도입니다. 그래서 세팅한 온도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봤을 때는 안에 미생물들이 배양 증식 활동이 원활하게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줄 겁니다. 또 참고로 이 미생물을 배양할 때는 제가 500ml 거래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자 1kg로 들어갔고요, 소금이 500g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엽도도 마찬가지로 500g 정도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개어가지고 같이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넣고 현재 지금 배양한 거고요. 또 여기는 액비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생물과 액비를 만들 때는 굳이 무슨 연소물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단물 이런 개념 필요 없이 있는 물 쓰시면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동에 지금 현재 650을 채워놨거든요.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한 동에 200리터씩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은행 우리고 나서 그 잔사를 제가 보통 바닥에 깔아주거나 액비를 만드는데 또 액비를 만들면 그 안에 은행에 있는 성분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려서 우려주면은 그 성분이 빨리 나오는데, 우려가지고 농약으로 지금 천연 농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잔사를 다시 그대로 넣어가지고 재탕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약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바다에 그대로 살포를 해줄 겁니다. 지금 물이랑 똑같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꼬리를 원래 2개를 넣으면 훨씬 더 빨리 끓고 빨리 우러났을 텐데 돼지꼬리랑 싹 빼놓은 상태에서 다시 넣으려니까 하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하나만 넣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틀을 우렸습니다. 우리고 지금 여물을 한 600을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틀 지나면 한 2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토착미생물 들어갈 때 같이 해가지고 이것 또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행은 기피제 역할도 해주고 또 토양 살충 역할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또 미생물하고 함께 관주 살포를 해줘야 될 거여서 너무 뜨거우면 안 돼서 어제 미리 전원은 꺼뒀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토양에 살포해줘도 이건 한번 해줘 보는 겁니다. 원래 액비 관주는 액비로 해가지고 거의 액비로만 관주를 해줬었는데, 살포라든지 관주라든지 이거는 그 액비로만 해줬었는데 혹시 또 이게 우리구나 하면 그 성분이 더 빨리 우러나온다 해서 어차피 액비 담아가지고 사용할 거 재탕해서 그 우러나온 물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이번에는 재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보고요. 왜냐면 또 나무 잔사 같은 거 다 눕혀놨기 때문에 약을 방제를 해도 그 틈틈이까지 척척이 적셔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살포할 때 같이 해서 넣어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꼼꼼하게 촉촉하게 더 젖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한번 이번에는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수중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약을 저쪽 통 쪽으로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생물과 또 은행 우린물을 재탕해서 우린물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뿌리 밝은 효과도 있고요, 또 영양분 요소도 되고, 그리고 살충 효과도 되는 어떤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오는 그런 작업을 해줘 봤습니다. 미생물을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이 고랑으로 넣어둔 이 잔사와 또 이 유박 같은 또 풀 같은 것도 저희는
멜면 항상 이 고랑에 유기질 확보 차원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분해하는데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활용은 저 같은 경우는 제 농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뿌리 밝은 제부터 또 유기질 분해, 그리고 어떤 미량 요소적인 측면, 또 영양소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미생물이 늘 그 중심에서 있으면서 그걸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되게 농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대임으로써 보시면 이렇게 유박이 녹으면서 거름물이 되죠. 이것들이 이제 땅에 스미면서 나중에 녀석들이 크면서 영양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종을 심으면은 처음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적 등을 통해서 바로 옆에서 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절지를 하면은 뿌리가 기존에 뻗쳐져 있던 뿌리가 그대로 또 남아 있고 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새 뿌리를 뻗칠 때도 금방 또 뻗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양분을 넣어주면 흡수가 빠르죠. 그리고 이 절지를 하면은 이 고랑에 또 이렇게 미리 유박 같은 걸 넣어주는 건, 절지를 하고 이게 새순을 이제 올려서 갈 때 가지가 여러 개를 초반부터 달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분이 분산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추가 나중에 열매가 열리더라도 약간 쭈글쭈글한 형태, 이쁘게 탱탱하게 나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쭈글쭈글한 형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반에 이러한 밑작업을 해주지 않게 되면 예쁜 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지 재배를 하실 때는 초반에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넣지는 않지만, 관행대로 하시는 농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뭐 비료들 고랑이 비료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에 수용성 비료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관주로 넣어 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영양분들을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미생물로 그 역할을 대처하지만 반드시 뿌리 밝은제와 같은 어떤 그런 성분의 어떤 부분들을 뭐 액비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미생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자가로 만든 액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물론 키워 나가야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또 제가 절지 재배를 하면서 다루겠지만 유박은 한 번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유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장 이 분해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 시점에 해서 또 고랑에다가 또 한 포대씩 추가로 또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 유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땅에 놓고 노타를 쳐서 관리해 주는 것보다 꼭 그렇게 절지를 안 하더라도요, 나눠서 기비로 사용하실 때는 땅에 놓고 시작하시다가 후반부에 고랑에다가 펼쳐 준 다음에 물을 한번 대주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유박은 아무래도 퇴비하고는 좀 달라서 좀 더 그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사용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유박은 훨씬 효과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잘라냈던 이 마디 사이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크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크면 실한 애들을 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가지를 분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올리면서 재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절지한 나무들이 이 정도까지 새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지 재배를 하고 있는 밭에 미생물과 그 다음에 은행을 재탕해서 어떤 그 살충 효과를 좀 보려고 아마 같이 해서 오늘 스프링클러로 살포를 해주는 작업을 오늘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